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몰을 운영할 때 여러분들께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지금 국내 유일의 대표 커머스 플랫폼에서 유일무이한 공식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다나쌤 김계원 강사라고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카페24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쇼핑몰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 서비스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은 저를 유튜브 다나쌤에서 많이들 찾아보고 계시기도 하고, 최근에는 월급쟁이 부자, 그리고 월급쟁이 부자들, 그리고 MKYU, 그리고 나는 솔로 이런 데 출연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또 찾아뵙고 다양하신 분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커머스를 운영을 할 때 또는 쇼핑몰을 운영을 할 때 과연 자사몰을 개발을 해야 될지 학습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다들 다 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토리가 이어지고요. 혹시나 자사몰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사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온라인과 온라인에 있는 오픈마켓, 그리고 자사몰, 그리고 등등 다른 플랫폼들을 또 구분하는 내용들도 좀 이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몰들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마케팅 한다라는 것은 결국 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의 형태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루었었던 실 사례를 가지고 와디즈 펀딩에 성공했었던 사례를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해당하는 부분 어떻게 이어갔는지에 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실제로 자사몰을 운영을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꼭 하셔야 되는 필수 기능들, 이런 부분까지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사몰이 꼭 필요한가 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저는 자사몰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 고객을 확보하고 그 해당하는 고객들에 대해 가지고 다시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또는 신규 상품이 올라왔을 때 그 고객들한테 뉴스레터를 보냄으로 해가지고 내부 고객을 계속해서 충성도 있게 키워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사몰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사몰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 수수료 개념에서는 스마트 스토어나 톡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자사몰과 수수료가 비슷한 결제 수수료만 받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스토어나 톡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는 저렴하지만 외부 플랫폼에서 예를 들어서 구글 광고라든지 아니 메타 광고라든지 이런 걸 돌렸을 때 이 해당하는 곳에서 해당하는 광고에 대한 전환 추적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자사 마케팅을 하는 건 좀 어려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가 지금 좀 많이 힘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매출이 많이 안 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리타겟 마케팅이 되지 않고 광고 채널의 확대가 많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이 조금 있기는 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재구매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형태를 요즘 트렌드로 조금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자사몰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카페24나 IM 같은 어느 정도는 자사 플랫폼, 자사 쇼핑몰을 만들어주는 이런 솔루션 회사랑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카페24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그 광고 매체들과의 연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사 쇼핑몰을 많이들 운영하실 때 카페24를 선택하긴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메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친절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메뉴가 많다 보니 솔루션으로 개발을 하는 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카페24보다 IM앱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사몰을 키울 것이다 라고 한다면 카페24로 사이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보통은 추천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켓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입점 전략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신규 고객이 좀 많고 수수료가 낮은 이 스마트 스토어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좀 장벽을 느끼시는 분들은 당근마켓을 또 같이 이용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 이후에는 스마트 스토어 이후에는 내가 유통 형태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 그리고 전문몰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는 방향을
영상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했을 때 광고나 홍보 같은 걸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사몰을 꼭 키워야 되는 이런 브랜딩의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사몰로 올려난 다음에 전문몰로 고객들을 유치시켜주는 것도 잊지 않고 해주셔야 되는 전략 중에 한 가지. 이러한 부분은 충성 고객이 많은 해당하는 플랫폼들에서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를 하고, 그리고 자사몰 같은 경우에 충성 고객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원 가입이 되면 그때부터는 회원을 관리하면서 내가 계속 리타겟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사몰에서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브랜드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자사몰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필수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 자사몰로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쇼핑몰의 이 GMS라고 하는 총거래액에 대한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 꼭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거래액은 방문자 수, 구매 전환율, 객단가, 이 세 가지가 계산을 하게 만드는 공식이죠. 일단 UV라고 하는 이 방문자 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 사이트에 방문한 유니크 뷰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문자 수가 예를 들어서 100명입니다. 구매 전환율은 일반적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 정도 나오는데,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때에는 한 7%까지도 구매 전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단가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집행하는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객단가를 한 5만 원 정도 이상은 해주셔야지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방문자 수가 100명입니다. 구매 전환율을 1%로 생각을 했을 때 5만 원의 객단가를 갖고 있다면 이 쇼핑몰은 하루 매출액이 5만 원이겠죠. 하지만 구매 전환율이 7%가 되고, 그리고 객단가를 여기서 더 올린다, 그리고 방문자 수가 더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이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매 전환율이라는 건 굉장히 올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이 구매 전환율을 어느 정도는 사이트 내에서 세팅을 좀 해놓고, 그리고 방문자 수를 우리는 올리는 데에 집중을 해주시게 되면 이 방문자 수를 이용해 가지고 해당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완해가면 매출액을 계속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는 구매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다소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하게 되실 수가 있고, 객단가 같은 경우에도 고객들이 들어왔는 이 페이지 안에서 이 상품만 구경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가격 비교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해당하는 물건을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주면서 하나, 두 개를 파는 게 아니라 2+1 같은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서 객단가를 10만 원 이상 올려주시는 것이 좋죠. 그때 방문자 수를 제일 올리기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광고를 적절하게 잘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홍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고객을 유치하는 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일반적으로 쇼핑몰을 우리가 운영을 하거나 브랜드를 키워갈 때 이 세 가지의 채널에 대한 세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광고 채널.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즉각적인 매출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광고 채널입니다. 고객이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광고를 눈에 보여주면서 그 해당하는 부분에서 고객들의 클릭을 유도를 해가지고 내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구매가 일어나요. 그리고 판매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광고를 했다면 이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채널이 있어야겠죠. 이게 바로 판매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쇼핑 플랫폼들이 우리의 판매 채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기 전에 꼭 노출하기 원하는 키워드에서 이 네이버 검색이든 아니면 카카오에서 샵 검색을 하든 아니면 구글에서 검색을 하든 모든 곳에서 1등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광고로들이 전환을 할 때에 해당하는 쇼핑몰로 방문하는 데에 대해서 이탈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많은 고객들이 많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제품 정말 좋은 건가? 다른 사람들 리뷰가 궁금한 걸? 이라고 했을 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쭉 보게 되죠. 그때가 바로 홍보 채널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채널을 구분을 해보게 된다면 이 판매 채널에서 우선은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쇼핑몰들의 상품을 등록을 다 해놓고 그 해당하는 상품들이 검색 엔진에서 1등에 나오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홍보 채널은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리뷰라든지 아니면은 말씀드렸던 SNS 자료들을 발행을 해놓는 겁니다. 효과는 느리지만 오래도록 광고
광고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연 발생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홍보는 어느 정도는 한 달에 몇 건 이상은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때 내가 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판매 채널에서 노출 키워드로 잡아놨던 해당 키워드를 마찬가지로 홍보 채널에서 계속해서 그 글을 써줄 때, 리뷰라든지 이런 거 내용을 쓸 때 해당한 내용은 꼭 첨부가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채널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보고 싶지 않아도 그 광고를 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광고 채널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게 SNS 리타겟 마케팅,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 광고의 형태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진행을 하게 되면은 효과가 바로바로 즉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광고비가 어느 정도는 빠지지 않게 만들어 주려고 한다면 광고 컨텐츠에 대해서 클릭률을 유발할 수 있는 컨텐츠가 돼야 될 것이고, 그 해당하는 컨텐츠에 대한 광고가 적절하게 어떤 고객들에게 타겟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 해당하는 광고 컨텐츠들을 여러 개를 테스트해 본 다음에 진짜 고객이 원하는 컨텐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광고 채널은 어떤 곳이 제일 효율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게 자사몰 등을 개발을 하실 때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주셔야 되는, 그리고 자체 브랜드상 판매를 하실 때 전략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대부분의 마케팅들이 결국은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그 고객들한테 계속해서 푸시를 보내주고 그 고객들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리타겟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에게 원하는 고객 기반형 맞춤형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상황리에 발행이 되고 있고, 이런 광고를 통해 가지고 머신러닝이 이 해당하는 유저가 어떤 광고들, 어떤 물건들, 어떤 흥미가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적절한 광고들을 그때 당시에 틀어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모두의 주차장을 실행을 한 다음에 주차장 주변을 강남역 주변으로 찾아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 광고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고객의 핸드폰 안에서 일어나는 그 캐시 정보들이 공유가 되면서 이런 광고들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사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사를 가려고 계속 이렇게 오늘의 집에 들어가서 침대도 보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 가서도 매트리스도 보고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광고들이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니더라고요. 뭐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세탁기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건 어디서 사라, 이런 광고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SNS를 보고 있다가도 계속 이탈을 해서 쇼핑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인터넷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메타 광고에서는 이렇게 저한테 통신사 어디에 가입을 해라 라고 하는 추천하는 것들이 계속 광고를 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광고가 뜨니까 어떻게 나를 알고 나를 분석해가지고 이런 광고가 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바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 광고가 다 나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광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머신러닝의 광고에 대한 광고 플랫폼에 머신러닝이 학습이 되고 나면 이 광고들을 적절하게 비용이 많이 소진되지 않게끔 이 광고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광고가 돌아가게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이 광고에서 우리는 항상 이런 내용들의 플로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네이버에 있는 GFA라고 하는 광고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 멀티탭 상품을 출시를 했었는데, 텔로타워 멀티탭이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이 해당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 있는 타워형의 멀티탭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출시했는 저희 회사의 상품들을 어느 정도는 타워 멀티탭 하면 텔로 멀티탭 검색을 하면 타워 멀티탭, 이런 것들을 대해가지고 고객들이 계속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떼샷 광고 같은 것들을 네이버 메인 화면에 광고를 넣어줬고요. 이러한 광고를 본다고 해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의심이 많은 우리 고객들께서는 보통 검증의 단계로 들어가서 SNS 찾아봅니다.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SNS 자료들이 쭉 보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 구매하는 판매 페이지에서 1등이 되어 있는 저희 스토어에 들어와서 물품을 구매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팅을 할 때 판매 채널, 홍보 채널, 그리고 광고 채널을 세팅을 하지만 고객이 들어오는 루트는 반대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아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세팅하실 때 어느 정도는 이러한 부분들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시고 기획을 하셔서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런 멀티탭을 광고를 할 때 처음에는 고객 데이터가 없고 고객의 데이터를 일단 모으기 위해서 광고비를 많이 지출을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고객이 어떤 고객들이 많이 클릭을 하고 연령대 뭐 아니면 지역, 성별 이런 것들을 구분한 다음에 이제는 다른 곳에 뭐 메타 광고라든지 구글 광고를 돌릴 때 그쪽으로 좀 더 타겟팅해서 광고를 돌리는 형태를 가지면서 광고의 효율을 높이는 형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돌려주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은 광고를 통해서 고객들 중에서 어떤 고객들이 우리 상품에 대해서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한 다음에 고객이 구매를 했을 때에 이 고객들을 저희 회원 가입으로 유치를 시키면서 이 고객들에게 관심 고객 으로 해가지고 계속 모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고객이 모이게 되면은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고 이 고객들한테 다시 우리가 상품 신제품이 출시가 됐다라고 한다면 내부 마케팅을 먼저 진행을 하고 광고를 또다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집행했던 광고비보다 계속해서 광고비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매출은 처음에는 미비하겠지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제품이 출시가 됐을 때 더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자사몰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자사몰의 광고를 해줄 땐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는 거의 DA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형 광고를 집행을 할 때 저희가 집행했었던 광고 사례를 조금 보여주자면 저희는 광고 이 GFA나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이런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할 때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서 써본 비용이 한 1,500억 정도의 광고주들의 광고 비용을 저희가 집행을 해봤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광고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이루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봤던 광고들이 있다면 저희가 다 광고한 겁니다. 저희가 광고 대행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광고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시장 안에서 거의 약간 독보적인 시장 고객 이 시장에서 거의 좀 독보적인 브랜드로 성장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 동네 냄새 안 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B급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자극적이고 B급의 메시지이면서 고객들이 약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들이 예쁘게 만드는 광고 콘텐츠보다 훨씬 더 위력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보통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는 고객이 좀 좋아할 만한 B급의 감성으로 해서 좀 신기하고 재미있게 스토리를 담아서 이렇게 광고 컨텐츠고요. 이런 광고 컨텐츠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저희 멀티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객들이 원하는 내용이 있겠죠. 고객들께서 원하는 내용이 이 멀티탭에서 바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선은 블랙키위를 통해 가지고 연관 검색어를 찾아서 고객들이 이 키워드를 검색하면서 어떤 키워드들을 찾는지를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이 해당하는 멀티탭이라는 키워드가 트렌드에서 과연 같이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고객들의 부정적인 말을 어느 정도는 인용을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은 이런 광고 컨텐츠를 만들어 주게 되면 고객의 문제를 공감하고 있는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광고 컨텐츠의 어느 정도 효율이 클릭을 받을 수 있는 확률,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고객들이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것들도 어느 정도 깔끔하고 안심하고 안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해서 했다면 이 해당하는 키워드에 대해 가지고 고객들한테 우리 되게 예뻐져요 아니면은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이거 원하셨죠?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광고 컨텐츠를 만들었던 게 지금 사례로는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터치로 요 멀티탭에다가 불을 막 이렇게 붙이는 것들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돌렸을 때 고객들이 걱정하는 포인트를 클릭을 하게 만들므로 해가지고 고객들이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구매를 이루게 되는 전환을 일으켜냈습니다. 고객의 불편함 같은 것들도 최소한 감소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운영하실 때에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확장성을 자사몰 안에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고객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마케팅 대행사, 제가 지금 마케팅 모먼트라고 하는 마케팅 대행사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마케팅 대행사에서 함께 진행을 할 때
항상 하게 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자사모를 세팅할 때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자사 사이트를 만들 때 어느 정도는 이러한 순서로 해가지고 사이트 마케팅을 할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몰이 결국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사몰을 만든다는 것은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 고객들한테 다시 리텐션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를 안내를 해드렸고요. 제 사례로 와디즈 펀딩을 해서 고객을 유치한 다음에 자사몰에서 계속해서 온라인 고객들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고 소재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셨던 영상을 통해 가지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광고 콘텐츠도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 동안 담아서 이야기를 해드리자 보니까 다소 아주 자세하게 그에 해당하는 세세한 부분에서 발전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강의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찾아오셔가지고 영상을 찾아보셔도 좋으시고요. 메일로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나쌤 김경원 강사였습니다. 들숨에는 주문이, 날숨엔 정산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나쌤이었습니다.